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의사들이 보는 영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리뷰죠, 영화가? 영화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라스라고 예전에 그 언브레이커블 그리고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의 후속작으로 이번에 나오는 건데 사실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언브레이커블 나왔을 때는 후속작이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두 영화의 후속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반전이죠. 그리고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병이 있어요. 맞아요. 리뷰를 한번 글래스 예고편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요. 리뷰에는 23 아이덴티티랑 언브레이커블의 결말이 스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영화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이 글래스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 자체에서 스포를 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에 글래스에 대한 스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아직 본편은 못 봤어요. 사실 티저만 봐도 스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정보는 티저 정도의 약간 그런 거죠. 뭐.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예. It's amazing. 어메이징. 발음이 좋네요. 예. Simply 이분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네. 선생님이신 거죠. 우리 우진 선생님처럼. 예, 정신과 의사분이신 것 같아요. My name is Dr. Ellie Staple, and I'm a psychiatrist. 사이카이아트리트라고 하나요? 과대망상증. 네. 과대망상. 망상이면 그게 예. 어떤 병이죠? 아 이렇게 아 슈퍼히어로라고 믿는. Believe they are superheroes. 세 분이 다 나왔던, 예, 각자 영화에서 예. 주연급이었죠. 그쵸. 뭐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과대망상증이라고 나오는데 주로 망상장애 그리고 가대형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영화에서는 사무엘 잭슨으로 나오는 이제 미스터 글래스가 여기서는 망상장애 환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은 어쨌든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이 세상에 초능력자가 있을 거다. 미스터 글라스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망상장애는 망상을 제외하고 다른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사무엘 잭슨은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만화 작가로 나올 거예요. 돈도 많이 맞아요. 벌고. 네, 그 약간 딜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직업적인 성취도도 좋지만 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자기는 이 세상에 뭐 어떤 초능력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상장애 과대형은 어떤 증상이냐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혹은 특별한 사람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주로 망상장애 과대형이고, 사무엘 잭슨은 그런 쪽이 맞을 것 같고, 또 말하면 안티소셜,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쵸. 예, 살인 그쵸. 사건 같은 걸 그쵸, 막. 막 언브레이커블 영화에서도 막 테러를 저질러서 이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는데 되게 합리화하잖아요. 영웅을 찾기 위해서 그랬다. 죄책감이 없잖아요. 죄책감도 없고. 그런데 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련돼가지고 사람들을 깜빡 속이기도 하고. 말 기가 막히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three of you've convinced yourselves you 나오네요. have 모두 특별한 능력이 있다. like something out of 세 명 모두 다 약간 과대망상 장애가 있다고 저 정신과 의사는 생각을 하는 거죠. the only person to survive that train wreck all those years ago.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과 쪽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어쨌든 사무엘 잭슨에서 시작된 망상이 이제 쉐어드 사이코시스처럼 이렇게 공유됐어. 가 되는 거. 그렇죠. 이건 이제 연기 너무 잘해요, 제임스 맥어보이는 진짜. 예. 진짜로 인격이 24개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비스트. 이런 걸 이제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뭐 흔히 말하면 뭐 다중인격 장애, 많이들 그렇게는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맥어보이는 어떤 인격이 됐을 때 신체적인 변화도 있잖아요. 비스트가 되면은 갑자기 괴물처럼 강해지고 뭐 당뇨가 있는 인격도 있고. 예.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변화는 있진 않고,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우리가 2개 이상의 인격이나 정체성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병의 특징이고, 환자분들은 몸이 바뀌진 않지만 마치 오늘은 내 몸이 좀 어린아이 같은 작은 몸처럼 느껴진다 그러고, 어느 날은 굉장히 자기가 몸짱, 건장한 체격처럼 느껴진다. 자기를 느끼는 자기 감각이 계속 변해요.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이 달라지는 거지 뭐 객관적으로 어떤 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 그렇진 거죠? 않죠. 왠지 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말하는데 왠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자꾸 관찰자의 느낌이 되고, 자꾸 이분들 하시는 말씀은 생각이나 의식, 말이 자꾸 자기를 침투한다고 그래요. 뭐 외부적인.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2가지 이상의 정체성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또 기억상실. 그냥 기억 상실. 그러니까 다른 인격이 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린 시절이나 중요한 가족 모임이나 이벤트를 잊기도 하고, 우리 이름을 모르기도 해요. 진짜 오랫동안 친한 친구인데. 바뀌면은
인격이 바뀌면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던 운전이나 뭐 악기 연주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땐 새로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음식이나 음악, 옷을 입는 취향이 바뀌기도 그러면 정말 다른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기억을 갖지만 성격이 달라진다는 개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아예 기억 자체가 달라진다면 정말 다른 인격체로. 그렇죠. 광범위한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망각이. 그래서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좀 이상해요. 이상하겠죠. 예, 그렇네.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아예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격이 24개나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죠. 근데 24개의 기억이. 그렇죠. 근데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주로 어린 시절에 성적이나 그런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90% 이상이. 아마 23 아이덴티티에서 제임스 맥어보이 케빈이 학대를 좀 당했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케이시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몸에 상처가 있으니까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건가요? 그럴 수 있고 저는 그 여자도 어린 시절에 삼촌한테 학대를 당한 걸로 나오잖아요.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 그 친구의 역할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한번 또 한번 예, 봐야겠네요. 계속 볼까요 일단은? 뼈가 약하네요. 94번이 부러졌어요. 사실 이거는 저도 예전에 그 나와가지고 봤었는데 실제로 이런 병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형성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 뼈는 이렇게 그냥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러져도 붓고 뼈는 자라기도 하잖아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부서지고를 반복하는 조직이에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 처음에 말랑말랑한 뼈를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칼슘이나 인 같은 이런 무기질이 침착돼가지고 단단한 뼈가 되는데 무기질의 침착이 안 이루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이 있고 그 중에 1형이 가장 덜 심한 거예요. 이게 제일 덜 심한 거예요? 본인이 1형이라고 하는데 1형은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보고된 거 왜냐면 1형 환자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살다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자기 수명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뼈가 부러져 있고 막 94개의 뼈가 부러졌다 이러는데 1형은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잘 보고가 안 되긴 해요. 1형은 2만 명당 1명 정도 꼴로 있다. 제법 많네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조직을 이루는 게 다 약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막 희자도 좀 얇아가지고 환자들 보면은 약간 하얀 공막이 좀 파래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냥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배경이 19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태어나신 걸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병원 왔다면은 골다공증 치료를 더 받으시 더 튼튼한 뼈로 이렇게까지 삐뚤어지진 않지 않았을까. 그 대신 엄청난 IQ 타고났죠 하는데 골련성 부정증과 IQ는 상관은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냥 설정인 거죠. 네, 설정일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미스터 글래스가 머리가 좋은 거. 네, 그렇죠. 그냥 글라스여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글라스와 머리가 좋은 건 따로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약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의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보상 심리로. 그렇죠. 멍도 되게 잘 들고 실제로 몸이 약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처음 장면 언브레이커블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만화로 얘를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사무엘 잭슨을 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만화를 보게 하고 그러면서 굉장한 존재, 히어로 이런 거에 심취하고 결국 직업도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만화가 아니다. 여주. 나오네 진짜 그대로. 패트리샤. 패트릭샤가 여전 아니고요. 연기를 나는 이거 무슨 아카데미상이나 줘야 되지 않나 이거를. 너무 잘하죠. 다중인격을 연기한 게 실제로 이게 현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 부풀이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겠죠. 인격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본인이, 힘이 세졌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비스트가 되는. 어우 막 벽 오르고. 세면 벽 타잖아요. 근데 이제 브루스 윌리스도 힘이 세니까. 그러면 인격이 바뀌면은 그래도 저런 스킬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어떤 스킬이죠? 그러니까 뭐 원래는 뭐 나무를 못 타는 사람이 인격이 바뀌었을 때는 어떤 인격에서는 나무를 탈 수 있고 어떤 인격에서는 못 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스킬이라는 건 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잖아요. 운동 선수들도 퍼포먼스를 낼 때 심리가 굉장히 작용하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 세졌다 안 세졌다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퍼포먼스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찍을 때는 요정 딱 돼가지고 말도 더 잘하시고 이쁘게 하시고 톤도 좀 요정 톤 되시고. 원래도 평소도 그렇죠.
그 한 가지 더 예. 보면은 미스터 글라스가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이나 이제 골연화증이나 이런 분들은 골 밀도가 낮아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데 뼈,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부러졌는데 뼈가 부러져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척추뼈나 대퇴골 같은 큰 뼈가 눌러 앉거나 부러져서 실제로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하라고 하는 것도 이런 데가 부러질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척추뼈가 눌러 앉거나 대퇴골이 부러지는 걸 예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휠체어에 저렇게 만약에 척추고철증이 생기면은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어쨌든 의학적으로 흥미있는 질환들이 있어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고 궁금해하니까 글래스 리뷰 다들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곧 개봉하잖아요. 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한번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미리 한번 언브레이커블이랑 그리고 23 아이덴티티를 보고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질병에 대해 생각하고 봐보세요. 예. 그러면 좀 진짜.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저희가 재밌게 찍은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추천 영상도 봐주세요. 다프 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더 못했는데?